산연기부터 정리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아레니우스산, 브렌테들로리산, 염기 브렌테들로리가 중심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 개념 잡아줄 수 있겠고, 강산의 pH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약산에서 물에 녹았을 때 pH 계산 알지? 공식만 좀 기억해 주자. 수소이온의 농도, 몰 농도는 어떻게 되더라? 제곱근의 산이온화상수 곱하기 초기 농도 이렇게 되더라. 알지? 공식을 외워버리는 게 편하다. 공식이 익숙해져서 그냥 공식에 때려 넣으면 맞게 되니까. 그리고 이온화도 알파는 제곱근의 C0분의 KA가 되더라. 그지? 그리고 약산 또는 약염기에 산이온화상수, 염기온화상수, 짝산과 짝염기에 얘 곱한 게 KW가 되더라. 알지? KW 값은 몇 도씨 값은 알아? 25도씨 값은 알잖아. 그지? 10의 -14제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세트산의 산이온화상수를 알면 아세트산 이온의 염기온화상수는 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잘 나오는 내용들, 계산 문제로. 그지? 순수하게 약산의 수소연 농도라면 얘 농도랑 그 약산의 짝염기 형태 있잖아? 짝염기 형태? 그지? 얘 몰 농도랑도 똑같아. 이온화된 녀석이니까 같은 개수야.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염이 등장하겠지? 염 알지? 강산과 강염기의 염은 강산과 강염기의 염은 염의 형태에 따라서 액성이 결정되지. 정염일 때 중성, 탄성염일 때 산성, 염기성염일 때 염기성. 강산과 약염기의 염은 산성을 띠더라. 그지? 논수령으로 내기 딱 좋거든. 얘네들에서 조금 더 들어가잖아. 그럼 서울대 논수령도 되거든. 서울대 논수령도 가능하거든. 내가 말했잖아. 요 화학방의 세계 단어 자체가 깊기는 하다고. 그지? 내용은 많지 않아도 깊어. 깊어서 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가면 평준화 효과, 용매 평준화 효과나 산의 세기 비교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논술형으로도 가능하다고. 옛날 대학. 요즘엔 선행학습 금지법 해가지고 그런 문제 못 내지. 서울대는 낼걸?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한때 도움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산성을 띠는데 약염기의 짝산이 산 노릇을 한 거야. 알지? 약염기의 짝산이 산 노릇을 해서 산성을 띈다. 그지? 알지? 그걸 염의 가수분해라고 한다. 논술형 쓸 때 그래서 약염기의 짝산이 염의 가수분해를 통해서 산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약산과 간염기의 염은 염기성을 띠는데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한다. 알지? 약산 약염기는 안 해도 되고 교재도 안 가져온 거야. 자,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할 때 산화수 계산은 기본이다. 산화수 계산은 기본이야. 산화수 계산 못하면 안 돼.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그리고 산화는 반응식 만드는 것도 연습해 주는 게 좋아. 철 2가 산화되는 녀석, 3가 뭐 주석 2가 뭐 이런 것들 조합해서 적은 거 있지? 이거 조합해서 산화는 반응식 좀 세워봐. 내가 이온전자 교환법을 좀 더 선호해. 그 반쪽 반응식 세우는 거 있잖아. 전지에 반쪽 반응식 세우는 것 때문에 이온전자 교환법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산화는 반응식이 성립됐을 때 누가 뭐 철이온이 3몰 반응하면 이동하는 전자는 몇 몰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온전자 교환법이 좀 더 편리해. 이동하는 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온전자 교환법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만약에 하다가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문자 날려서 시간 잡아서 같이 하면 되잖아. 그지? 응? 난 자꾸 나랑 소통하는 걸 좋아해. 소통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 걸 선호해. 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산화는 반응은 뭐다 써? 두 가지의 사용처가 있단다. 한 가지는 어디? 전지. 그지? 또 한 가지는 어디? 전기분해. 그지? 그래서 이 전기분해까지 하면 우리 끝이야. 2단원이. 그 다음에 탄소화물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전지 하면 볼타전지부터 시작하고요. 그지? 볼타전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볼타전지는 그냥 형식적인 전지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볼타전지에서 뭐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누가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돼. 그지?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그러면 아연이온이 돼. 그지? 볼타전지를 전지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상하전극이 이렇게 전해질 환원전극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지? 전지 표시. 얘에서 단점이 뭐야? 분극 현상이고. 그지? 기억해? 갑자기 전압이 훅 떨어진대. 수소기체 때문에. 훅 떨어지는 분극 현상 때문에 분극 현상을 감소시키는 감극제, 소극제를 첨가해주지. 감극제, 소극제, 그지? 얘네들 역할을 하는 게 과산화수소랑 이산화만가니지야. 근데 이거 단순환기에 가깝단다. 나 이거는 말이야. 나 학력고사 그때도 외웠어. 창피하다. 외웠다. 반응식은 뭐 외웠다기보단 그냥 얘만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상태니까. 그지? 이렇게. 진짜 중요한 전지는 다니엘 전지지. 다니엘 전지인데 다니엘 전지 반쪽 전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지? 다니엘 전지 표시가 아연 전극, 황산아연, 염다리, 황산구리, 구리전극 이렇게 되는 거지. 돼? 그래서 각각의 반응식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 그지? 산화하는 반응을 적을 수 있어야 돼.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 적을 수 있겠지. 아마도 적으려면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만약에 못 적으면 얘기해. 따로 얘기해. 알려주고. 네 영상은 봤어?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얘 질량이 감소하지. 요런 내용도 이렇게 단순환기 사항으로 개빡치게 건드린다는 게 정말 30년 내가 한 40년 된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변화가 없다는 게 너무 짜증난다. 얘는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어?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변화들 뭘 왜 할까 싶기도 한데 어쩌겠냐? 할 것 같은 걸. 되겠어? 자, 이러한. 그래서 요것처럼 단일 전지, 반쪽 전지들의 개념이 스며들게 되면 얘 전지의 전위차, 전지 전압이 1.1V지. 그래서 전압계 여기에 이렇게 전압계를 매달면 얘가 플러스 1.1을 나타낸단 말이야. 알지? 이쪽에 마이너스를 이쪽에 플러스 잡는 거야. 너는 끼우는 거. 그지? 만약에 바꿔서 넣으면 마이너스 1.1이야. 알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가져가지는데 이것 때문에 표준 수소 정극을 가져간다는 거 알지? 자, 표준 수소 정극에 수소가 산화되거나 수소가 환원되는 반응이 0V로 기준을 삼은 거야. 실제로 0V야 몰라. 반만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지? 반만 있는데 몰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전지의 전위차를 표준 환원전위로 나머지 환원 전극에 세워놓고, 그지? 표준 수소 전극은 어떻게 표시돼? 백금이 고체고 여기를 통해서 전자가 교환되는 거야. 얘를 통해서 전자가 교환되는데 수소 기체 몇 기압? 수소 기체가 1기압이어야 돼. 그지? 1기압이 아니면 0V가 아니야. 얘 작대기 극구 수소 이온인데 얘가 1몰롱도이어야 돼. 1몰롱도면 pH 몇이야? 0. 그지? pH 0이야. 알지? 얘가 산화전극에 이렇게 놓여있고 나머지 환원전극에 염다리를 통해서 M 플러스와 M으로 잡아주고 연결시켜줘서 전압계 잡았을 때 이 전압계에 나타난 수치가 이 금속의 표준 환원전이가 되는 거지. 물론 얘도 1몰롱도이어야 돼. 알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한다는 건 반대로 반응이 됐으니까 수소보다 산화되려는 성질이 강한 거고 환원되려는 성질은 수소가 더 강한 거고. 알지? 아는 거지. 그렇게 해서 표준 환원전위를 정리하게 되는데 각각의 물질들의 표준 환원전위 이렇게 있을 때 전지전위는 환원전극의 표준 환원전위 빼기 산화전극의 표준 환원전위를 해주면 전지전위가 된다. 알지? 반쪽 전지 연결했을 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아까 프린트 나눠줬잖아. 숙제 프린트. 응? 여기에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맨 마지막 장 펴보면 82쪽 고난도 문제라고 나와있어. 그치? 응? 그래서 1, 2, 3번에 금속의 종류가 A, B, C로 나와있어. 그치? 금속이 A, B, C로 나와있으면서 1가양이온, 2가양이온, C 플러스도 있지. C에 C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내용은 난 솔직히 그냥 쓰잘데기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교육과정의 킬러 유형이거든 얘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싶지 않아. 지금 가르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가르치고 싶지 않아. 가르치는 요령은 있거든. 아니 그 뭐 문제 푸는 요령은 있어. 제일 먼저 반응성을 비교한다. 반응성에 대해서 뭔지 알지? 금속의 반응성. 극하나마라 처리주나 요거에서 극하 쪽이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산화가 잘 될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야. A, B, C로 나와 있으면 누가 더 산화가 잘 되고 누가 더 환원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거. 먼저 비교해 준 다음에 수용액 속의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은 일정한 거야. 금속이 산화되고 환원될 때, 그지? 산화된 전체 전하량하고 환원된 전체 전하량이 어때야 돼? 같아. 뭐 그걸 이용해서 양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건데 반응성은 안 알려주거든. 그래서 A가 B보다 반응성이 클 때, B가 A보다 반응성이 클 때,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킬러가 되는 거야. 우리 1학기 때 화학 1단원 화학 방식과 양적 관계가 왜 걔가 킬러야? A가 한 개 받은 물질일지 B가 한 개 받은 물질일지 모르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받은 그 킬러가 되는 거고, 4단원의 산전기도 그렇지. 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최종 액성이 산인지 염기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산인 경우, 염기인 경우 이렇게 찝어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되려 예전에는 물리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화학은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갑자기 투둑하고 10여 년 전부터 생겨나요. 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떤 과목보다도 높게 만들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경제가치 아닙니다. 그런 문제 만드는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그 고난도 문제 그런 유형은 피할 거야. 알겠어? 피한다. 정통적인 방법, 정통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합시다. 아니, 알겠슈?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원 전이를 통해서 전지전이 계산하는 것까지 25쪽에, 그지? 25쪽에 전지전이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라고 했지? 아닌가?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라고 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27쪽에, 그치? 전기분해가 나온다. 전기분해. 얘들아, 화학전지 웃기는 건 대학과정의 내용에선 화학전지하고 전해전지라고 나와. 전기분해가. 그러니까 전기분해도 전지 개념으로 얘기해. 근데 걔네들의 차이는 뭐야? 화학전지는 자발적인 산화원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그지? 근데 전기분해는 뭐야? 비자발적인 산화원원 반응을 전기에너지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억지로 산화원원 반응을 시키는 거야. 분해시키는 거야. 그지? 그게 이제 전해전지, 전기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전기분해는 우리 화학 2단원에서 더 건드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X랑 Y의 형태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누가 얻어진다고? Y2가 얻어진다. 그지? 알고 있지? Y2가 얻어져. 뒤에 써진 원소가 얻어져. 뒤에 써진 원소가 얻어져. 아는 거지? 앞에 써진 원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얻어지고 X 2 아니면 X 이렇게 얻어질 텐데, 플러스 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야. y 마이너스가 y2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물론 반쪽 반응식을 정확하게 쓸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공통적인 내용으로 아는 거지? 전기분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이거 저기 우리 화학 2단원에 첫 번째 내용이 있던 거야 원래. 알아? 방금 전에 쓴 건 기본 상식, 기본 상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얘들아,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쉬워.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플러스 극의 음이온, 마이너스 극의 양이온이 와서, 그지?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환원 반응이 진행돼. 그냥 양이온, 음이온. 알아? 근데 말이야, 음이온이 C-D- 두 가지 음이온이 녹아있고, 양이온이 A 플러스 B 플러스 두 가지 양이온이 있으면, 두 가지 양이온이 있으면 어느 게 진행이 될까 싶잖아. 그지? 자, 얘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그지?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얘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잖아. 그지? 얘네들의 표준 환원 전위가 큰 녀석이 먼저, 작은 녀석인가? 큰 녀석이 먼저. 음수니까. 간격이 좁아야 돼. 얘네들은 표준 환원전이, 산화전위가 큰 녀석이 먼저. 얘도 환원전위가 작은 녀석이 먼저 진행되겠지. 이렇게 비교해야 돼. 표준 환원전위가 작은 녀석이 먼저 진행이 된단다. 보통 전기분해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거든. 양이온 두 가지, 음이온 두 가지. 용융액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용액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수용액에선 이온을 두 가지나 넣을 필요가 없지. 물이 있거든. 물이 전기분해되는지 안 되는지가 있거든. 근데 수용액은 되려 쉬워. 외우면 되거든. 용융액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온이 나오면 그게 좀 헷갈려. 환원전위를, 표준 환원전위를 알려주고, 알려주거든. 알아들어? 표준 환원전위가 작다는 건 표준 산화전위가 크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 에너지를 조금만 들여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알아들어? 그러니까 0V를 기준으로 해서 덜 올라가고 덜 내려가고. 알아들어? 만약에 A 플러스, 아닌가?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라면 돼? 선 그어서 안쪽 거 먼저 시키는 게 좋겠다. 은근 헷갈리거든. 자, 용융액이고 수용액. 용액은 뭐야? 용융액인데. 용융. 창피하다. 좀 창피한데. 자,
수용에 계산 말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플러스에 음이온하고 물하고 경쟁하는 거야. 플러스에서 음이온이 먼저 산화될까? 물이 산화돼서 산소를 만들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돼? 얘네 둘이 경쟁하는 건데, 그래서 방금 전에 쟤네처럼 표준 환원전이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암기해도 돼. 얘는 암기해도 돼. 알아들어? 그래서 물이 산화돼서 O2가 만들어지는 물이 산화돼서 O2가 만들어지는 음이온들 거기 적혀있지. F- 산소산들. 그지? 돼? 산소산들. 이런 애들. 그렇잖아. 얘네들이 녹아있으면 물이 산화된다. 이거야. 나도 헷갈린다. 그치? 물이 산화돼서 산소가 만들어진다.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물 전기분해할 때 뭐 녹여? Na2SO4지. 그치? Na2SO4 넣지. 얘를 넣고 얘네들을 잘 안 넣는 이유는 얘는 좀 안정적으로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 있잖아. NO3나 얘네들은 산소 기체랑 이산화탄소가 되게 잘 만들어. 이산화탄소 잘 날아가잖아. 질산이온도 질산 기체가 이산화질소 기체가 잘 만들어져. 잘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쟤네들 안 쓰고 항상 이걸 씁니다. 마이너스에서는 또 경쟁하지. 양이온과 물이 경쟁해서 얘는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든지 양이온이 금속 원자로 환원되든지. 그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얘를 선택하게 만드는 양이온들 외워야 되겠지. 리나카. 그지? 리나카. 돼? 이런 애들. 칼슘, 알루미늄. 겁나 많지? 암기하면 돼. 암기하면 돼. 암모늄 이온까지. 암모늄 이온까지. 이렇게 해서 수용액 속에서 오케이? 누가 전기분해가 되는지 암기하면 된다. 얘는 암기하면 돼. 나도 암기했어. 뭐 표준화운전이 외우질 않아. 이걸 어떻게 외워? 암기해야 돼, 암기. 알겠어? 근데 암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할로젠은 플로린이 유일하게, 그치? 그리고 다 산소산이온이야. 산소산 음이온들. 그리고 물이 전기분해되는 양이온은 알칼리 금속들. 알칼리 토금속, 알루미늄까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 주족 금속이온들은 저에다, 수소로 하는데, 물이. 그리고 암모늄 이온도 있긴 해. 내 기억으로는 그렇긴 한데, 나도 외우는 건 자신이 없어서 일단. 돼? 겁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 학력고 수업할 때도 외웠다는 거. 아씨, 정말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전기분해 이용하고 나온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전기분해 이용이 나와. 그래서 도금이 나오지. 도금, 전기도금. 너희들이 도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도금하고 같은 형식으로 차 도색 있잖아. 차 도색. 그것도 한다는데.
처음에 이렇게 금속 어디다 담았다 빼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들은 얘기야 나도 몰라. 내 뭘 알아 내가. 자, 은도금인데 은이온이 녹아 있어야 돼. 질산은 수용액, 그리고 한쪽에 은덩어리, 그리고 이쪽에 은도금알 포크나 이런 애들 그릇이나 놓고, 자 여기서 산화가 되고, 그지? 은덩어리는 산화되는 거야. 그리고 은이온이 포크에 달라붙어야 돼. 환원이 돼야 돼. 그러면 환원되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지, 산화되는 전극은 플러스 극이지. 돼? 이렇게 찝어주면 되는 거야. 겁나 간단하지. 은도금, 금도금. 야, 금도금도 돼. 금이 있으면. 돼? 도금이야, 도금. 그래서 도금도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산화 반응이야. 금속의 산화다. 그지? 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환원 반응인데 금속의 환원이야. 금속 이온. 그지? 같은 물질이 이렇게 산화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얘가 되면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알지? 겁나 단순하다. 그리고 이제 구리의 정제가 있어. 구리 정제. 구리의 정제. 구리 광물이 얻어지잖아. 구리가 반응성이 상당히 낮지, 그지? 극하나마, 천리준합, 수구수음, 백금 이렇게 간다잖아. 그거 외운 거는 진짜 내가 가르치는 녀석의 도움을 받았어. 외웠는데 원래 그렇게 말로 외우는 걸 잘 못해서. 자, 아무튼 얘도 구리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구리 광물, 구리 광물 그러면 구리가 많이 포함된 광물이겠지. 구리가 구리는 산화된 형태나 화합물의 형태로 잘 발견이 안 돼. 덩어리로 발견이 돼. 그러면 구리와 함께 좀 더 귀금속도 발견이 되는데, 여기 정제된 구리, 구리판을 빡 붙여놓고 전극을 가해주면 여기서 산화, 산화, 여기서 환원, 그지? 그러면 환원되는 전극이 또 전기분해니까 마이너스 극, 산화되는 전극이 플러스 극, 이렇게 되는데 요 광물 속에 구리만 있겠냐고.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산화가 돼. 먼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 M 플러스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여기 있는 애들이 M인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M인 거야. 돼?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애들이 먼저 산화가 돼. 그리고 나서 구리가 이렇게, 얘네들이 다 산화되고 나면 구리가 산화되기 시작해. 그리고 얘네들보다 구리가 환원이 훨씬 잘 되니까 0.34잖아. 플러스 게다가 대부분의 얘네들의, 얘는 0이잖아. 0.0V. 표준 환원이니까 얘는 플러스 0.34V, 얘네들은 마이너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환원 전이가 작아서 환원이 잘 안 돼. 환원되려면 구리가 먼저 환원되겠지. 돼? 크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구리보다 반응성이 작은 녀석도 있잖아. 여기 금속, 귀금속이지, 귀금속. 백금이나 금, 이런 애들은 구리가 이렇게 산화되고 나면 가라앉아.
귀금속. 귀금속은 가라앉아. 산화가 안 되니까 귀금속들은 가라앉아. 돼? 뭔 말인지 알아? 구리보다 반수성이 작은 녀석들은 귀금속이거든. 아, 물론 수은 아니지만 귀금속들이거든. 귀금속.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전기분해 응용이란다. 이렇게 하면 뭐 그 뒤에 원래 단순한기 있잖아. 단순한기. 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바늘들 뭐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생명체 속에 살아가는 바늘 타이핑하다가 현타 와서 아니 보호 베끼니까 이 앞에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고 이렇게 구성했는데 요거 치다가 이건 그냥 베끼고 있으니까 베끼려고 하다 보니까 현타 와서. 자, 탄소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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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쪽. 가장 단순한 탄소화합물 뭐라고 부르게? 탄화수소다. 탄화수소다. 기하이성질체 배웠니? 구조이성질체 배웠고 그거 배웠다며. 기하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이런 건 안 배웠고 작용기 배웠니? 작용기 벌써 배웠어? 어이씨. 작용기도 해야 돼. 작용기 뭐뭐 배웠니? 기억하니? 뭐 그냥 하지 뭐. 자, 탄화수소가 가장 기본적인 탄소화합물이야. 그래서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 메세인이잖아, 그지? 근데 말이야, 탄화수소를 분류할 때 사슬 모양 탄화수소랑 책에 다 있으니까 그냥 칠판만 봐. 칠판만 봐. 고리 모양 탄화수소가 있거든. 모양으로 따지는 거야. 쭉 옆으로 길게 연결된 탄소들이 쭉 연결돼. 그러면 사슬 모양이야. 중간에 가지 칠 수도 있어. 가지 모양까지도 이렇게 사슬 모양이야. 근데 얘네들이 쭉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 고리 모양 탄화수소야. 그지? 그래서 사슬 모양 탄화수소, 고리 모양 탄화수소 모양으로 분류를 하고 사슬 모양 탄화수소에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눈단다. 포화, 불포화에 대해서 왜 저런 명칭을 쓰는지도 설명해 줄 거야. 근데 포화 탄화수소는 말이야. 일반식이 탄소가 N개면 수소가 2N 더하기 2가 되거든. 근데 저건 탄소들이 일렬로 쭉 연결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탄소 여기까지 마무리 돼? 이렇게 있으면 탄소 공유전자쌍 몇 개야? 탄소의 공유전자쌍 몇 개야? 고정값이지 4개야. 탄소는 공유전자쌍 무조건 4개야. CH4 아까 썼잖아. CH4 수소가 공유전자쌍을 2개 이상 가질 리가 없잖아. 그지? 4개야. 그래서 얘네들 탄소가 공유전자쌍을 4개 가지는 방법은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지. 위아래로 수소를 매달면 돼. 그래서 모든 탄소 원자마다 위아래로 수소를 매다니까 수소의 개수가 2N이 되겠지. 근데 모두 다 단일 결합됐을 때 끝에 있는 녀석들이 공유전자쌍 4개를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마무리로 틀어막는 역할을 하는 친구 2개가 마련이 돼서 2N 더하기 2를 하면 포화탄화수소가 되고 알케인 내가 일부러 이렇게 글자 색깔 다르게 썼지. 알케인
얘네를 이름에 애인을 붙이는 거야. 어? 탄화수소의 분자식이 CnH2n 더하기 2의 형식을 띈다. 그러면 애인으로 끝나. 이름 끝나는 게. 알겠어? 애인으로 끝나. 그래서 메테인 나오는 게 CH4라서 그래. 어? 탄소 원자 1개. 그러면 2 더하기 2 하면 4 해서 CH4라서 그래. 자, 애인을 붙이고, 그리고 불포화 탄화수소에는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을 때 불포화거든. 어? 그래서 탄소들이 이렇게 가서 CnH2n 플러스 2를 형성하고 있는데, 얘가 이중결합이 하나 딱 들어가 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밑에 연결된 수소 2개가 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잖아. 그러면 CnH2n이 돼. 이중결합이 1개 있을. 이중결합이 2개 있으면 2씩 빼는 거야. 이중결합 하나마다 2개씩 빼는 거야. 어? 그리고 얘 이름은 이중결합을 포함한 탄화수소 명명법은 N으로 붙여. N, 알켄. 그래서 C2, H4 이렇게 적혀 있는 애는 뭐야? 탄소 2개면 에타가 붙거든. 에타. 에텐이야. 이중결합 하나니까. 그리고 만약에 막 여러 개 있는데 이중결합이 2개가 있어. 이름이 뭐야? N으로 끝나게. 다이엔이야. N이 2개다 해서 다이엔이야. N이 그 이중결합이 3개 있어. 트라이엔이야. 분자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중결합이 있으면 N으로 끝나는 거야. 예? 이중결합이란 표시야. 그리고 삼중결합이 끼면 또 2개가 빠진단다. 그래서 삼중결합이 있다는 표시가 아인이야. 어디야? 아인이야, 아인. 요렇게. 돼? 그러면 얘는 포화, 얘는 불포화. 이게 어떤 식인 거냐면, 수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다 염소 기체랑 반응시키는 거야. 이거랑. 이렇게 있고, 얘한테 염소 기체를 반응시키는 거야. 그럼 결과가 달라져. 어떤 식이 되냐면, 얘가 반응을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얘는 반응을 하잖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분자 2개가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분자 2개 담지. 그지? 얘는 분자 2개가 반응했는데 하나로 합쳐졌지. 마치 얘네들이 탄화수소에 녹아 들어간 듯한 느낌? 그지? 그래서 불포화도 해서 불포화가 다중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탄화수소 내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첨가 반응을 한다. 그래. 첨가 반응. 첨가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용지를 첨가해서 녹일 수 있으면 불포화용이잖아. 그지? 얘도 첨가시킬 수 있는 분자로, 분자를 화합을 내로 첨가시킬 수 있으면 불포화야. 그래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포함한 탄화수소들은 불포화 탄화수소. 돼? 얘는 치환 반응이라고 해. 뭐 의미는 다 알겠지.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지? 위치만 바꿔치기 했으니까 치환 반응이라고 안 된다.
자, 그리고 말이야.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 있는데, 고리 모양이면 끝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없잖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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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연결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고리 모양의 포화 탄화수소는 CnH2n이야.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는데도 얘가 두 개가 빠져. 끝을 막았던 거 꼭 빼고 얘네 둘이 연결하면 되잖아. 묶어서. 그지? 그래서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는 사이클로가 붙어가.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불러. 얘를 덧붙인단다. 그리고 고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방향물이야. 방향물. 아로마틱 그룹이라고 불러. 아로마가 뭐야? 아로마. 냄새. 냄새. 방향. 향을 이렇게 방출하는 녀석들 묶음이한 거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벤젠이 나오는데, 벤젠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벤젠이 육각형의 고리 모양인데, 케쿨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벤젠의 구조를 최초로 꿈꿨대. 꿈꿨대. CU-HU. 구조식이 어떻게 되지? 라고, 수소 혼자 하나씩 매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최초로 그렸대. 뱀 3마리가 나왔대. 꿈꾸는데, 난로 앞에서 잠들. 이 벤젠 그 벤젠 구조식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면서 며칠 고민하다가 난로 앞에서 이렇게 꾸벅 졸았는데, 뱀 3마리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더래. 이거다! 웃겨서 이렇게 그랬대. 근데 말이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길이가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결합 길이 달라야 하는데, 벤젠이 골 때리는 건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고민해서 나타난 구조식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쌍화살표 그려서 이쪽 하나 더 그려. 그래서 얘로 요 표시가 공명 구조야 라고 표시를 해주고, 결국은 얘랑 겹쳐지고 얘랑 겹쳐져서 1.5결합으로 타협을 본단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봤을 때 다중결합이 될수록 길이가 짧아지거든. 단일결합보다 길고 이중결합보다 짧아. 그래서 1.5결합이 딱 맞는 표현이 돼. 그렇단다. 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방향족인데, 이 벤젠보다 더 유명한 애가 하나 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친구야. 얘가 누구게? 납탈렌. 납탈렌 알지? 모르나? 그 왜 옷장에다가 하얀 그 덩어리 이렇게 놓거나, 남자 화장실에는 하얀 뭐 그거 벌레 쫓는 용도인지 어떤지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고, 자, 자, 탄소 1개, 메탄, 안은 뺄게. 탄소 2개. 그래서 얘는 S다. 내가 자꾸 TH 발음 쓰는 게 이것 때문이야. A인 있고, SN 있고, SIN 있고.
그지? 에세이는 C2H6일 거고 C2H4 일반식 따라가면 돼. 응? 프로파 세 개가 프로펜, 프로파인 알아? 네 개가 뷰타. 얘할 땐 내가 TH 발음을 안 넣지. TH가 아니야. 뷰테인, 뷰텐, 뷰타인. 니들 부타다이엔 들어봤니? 뷰타다이엔? 다이엔이야. 그러니까 탄소 4개가 이렇게 있는데 다이엔인 거지. 이게 뷰타다이엔. 그래서 이 뷰타다이엔을 폴리머로 만들면 폴리뷰타다이엔. 이 된단다. 나중에 하게 될 거고. 5개는 펜타킬. 알지? 펜타야. 펜테인, 펜텐, 펜타인. 6개까지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 헥사야. 헥세인, 헥센, 헥사인. 알지? 돼? 자, 우리 32쪽으로 넘어가자. 앞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야. 구조이성들체. 얘가 말이야 지진한 교육과정인지 어딘지 그때쯤에 제가 좀 히트를 쳤어. 수능 쪽에서 32쪽이라고. 개똥아 32쪽이라고. 거기다 쓸 거라서. 자, 구조의 성질체는 알케인일 때 알케인일 때 뷰테인부터 나타나. 이렇게. 얘는 N뷰테인이야. 노멀이야, 노멀. 그러면 C4H12지? 돼? 수소는 안 그릴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대학 과정에선 이렇게 그린단다. 점마다 수탄소가 있는 거고, 나머지 탄소를 수소로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야. 이게 뷰테인이야. 구조의 성질체 그리기 딱 좋아서 그래. 응? 꺾은선 구조식. 몇 도? 몇 도냐? 기억나? 화학 2단원 109.5도. 109.5도 입체수 4. 입체수 4 얘기하면서 4를 썼네. 109.5도야. 알지? 만약에 뷰텐이라서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몇 도? 얘가 120도야. 그림이 아무렇게나 그려져 있어도 돼? 만약에 뷰타임이다 이렇게 하면 180도겠지. 삼중결합은 이렇게 180도를 그려. 그린단다. 그려. 자, 이렇게 있으면 노멀 뷰테인이고, 원래 구조의 성질체 그릴 땐 끄트머리 걸 빼. 그러면 C 이렇게 나오지. C 그러면 꺾은 선구조식으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다시 끝에 연결하면 똑같잖아. 다시 이쪽 끝에 연결하든 이쪽 끝에 연결하든 끝에 연결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가운데다 연결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얘한테는 탄소에 수소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야. 수소 2개가 아니라. 그래야 결합 3개, 4개. 그래서 얘는 아이소뷰테인이야. 그래서 뷰테인 같은 경우엔 이성질체가 이렇게 2가지. 응? 그 프로페인 같은 경우엔 이성질체가 없어. 한 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얘는 이성질체가 없는 거야.
자기만 있으면 자기만 있으면 이성질체가 없는 거야. 알아들어? 자, 뷰테인은 이런 식으로 이성질체가 구조 이성질체야. 분자식 똑같지? C4H12 10대 10 H10인데 돼? 그리고 펜테인은 탄소 5개인데 요렇게 그릴게. 펜테인이지. 그치? 얘가 펜테인. C5H12야. 12. 알지? 탄소. 알지? 여기에 수소 3개, 2개, 3개. 아는 거지? 돼? 원래 표시하지 않는 게 그림 규칙이라서. 몇 도라고? 109.5도야. 알케인은 전부 다 109.5도야. 알지? 알케는 120도야. 알카인은 180도야. 아는 거지? 요거 이제 1학기 화학의 분자 구조 결합각 알아들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노멀 펜테인이겠지? 얘 이성질체 가능한 걸 찾아보자. 그럼 이 녀석만 떼내면 되잖아. 일단 그러면 저 녀석 떼내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요렇게 붙이는 거지. 가운데. 요 양옆에는 붙이는 게 아니야. 가운데 여기다 붙이든지 여기다 붙이면 이쪽에도 붙일 수 있겠는데 뒤집으면 똑같지. 그지?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뒤집으면 똑같아서 얘는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붙이든 저기 붙이든 똑같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얘도 떼. 그지? 하나만 매달려 있는 거. 끄트머리. 얘를 떼든 똑같잖아. 그지? 얘를 떼. 그러면 이때 남는 구조가 요렇게 남지? 그리고 여기 붙여도 말단에 붙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얘랑 똑같아. 떼는 의미가 없지. 그럼 어디 붙여? 수소 대신 붙여서 이렇게. 알아들어? 그래서 얘가 펜테인 같은 경우엔 하나, 둘,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를 가지게 돼. 되겠니? 헥세인까지만 그리고 좀 더 쓸 거야. 좀 더 쓸 거야. 쓸 거 있어. 좀 더 쓸 거야. 자, 쟤를 지우자. 헥세인. 헥세인은 탄소 6개지. 그래서 갈매기로 이렇게 그려져. 그지? 이거 헥세인이야. 그지? 그러면 얘 뛸까 얘 뛸까? 네 맘대로 하세요. 아무거나 띄워도 돼. 떼고 남은 거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지? W로 뒤집어도 돼. 그런 다음에 하나 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찍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요것도 되네. 그지? 얘도 돼. 그러지? 돼? 아이씨, 밑에다 그릴 거. 하나 더. 이렇게 그리면 얘랑 똑같지? 그지? 좌우 반전이잖아. 그래서 에이 괜히 이것 때문에 지웠는데 괜히 지웠네.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얘에서 띄워도 되고 여기에서 띄워도 돼. 어차피 하나 띄면 똑같아져.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얘 떼거나 얘 떼거나 마찬가지야. 얘는 뒤집은 거 돼?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꽂아? 요따 꽂을 수 있고, 그지? 가운데 매달아야 돼. 끄트머리에 다시 매달면 얘가 되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까지 있겠지. 그지? 탄소 하나당 4개까지 결합하니까. 그러면 헥세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조 이성질체가 있다. 되겠냐? 이성질체 찾아가는 방법 알겠어? 뜯어서 붙이고 하면 하다 보면 구조 이성질체 개수가 다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인 게 똑같다는 거. 그럼 같은 거는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잘 못해. 희한하게가 아니라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얘가 같은 거야를 잘 못 찾아. 이렇게 꺾은 선구조식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편리한데, 구조의 성질체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거랑 막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이성질체니? 이성질체 맞지? 그치? 이해가? 아이씨, 똑같아.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헷갈리긴 하는데, 문제 접근할 때. 근데 구조의 성질체 찾을 때 얘가 좀 편해. 헥세는 훨씬 많아. 알지? 여기에 이중결합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이중결합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만 해도 3개 나와.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렸어요. 겁내 많지? 그렇답니다. 이중결합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뷰테인부터 있잖아. 뷰테인, 노멀 뷰테인, 아이소뷰테인,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 이쪽 영역이 수능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을 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구조식을 안 알려주고 탄소수를 수소랑 3개 결합한 탄소의 개수가 2개, 수소랑 2개 결합한 탄소가 2개인 분자. 그럼 이게 노멀 펜테인이지. 헥세인, 뷰테인. 미쳤나봐. 그지? 노멀 뷰테인. 이런 식이야. 개똥 같은 거. 노멀 뷰테인. 얘는 이거야. 그지? 3개짜리, 2개짜리. 그러잖아. 그리고 얘 구조의 성질체인 아이소펜테인은 얘가 3개, 하나짜리가 1개. 이렇게 되겠지? 돼? 펜테인까지만 할게. 펜테인은 노멀 펜테인이 3개짜리가 2개, 2개짜리가 3개.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CH3가 3개, CH2가 1개, CH가 1개. 그지? 돼?
이게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은 어떻게 돼? CH3가 4개.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탄소. 수소가 없는 탄소 1개. 그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수소로 하니까 너무 쉽게 파악을 한다 라는 느낌이 왔는지, 탄소 2개, 탄소 1개랑 연결된 탄소가 2개 있대. 탄소 2개랑 연결된 탄소가 2개 있대. 그럼 양 끝에 하나씩, 가운데 하나씩, 그지? 일직선으로 있는 거 아니야, 4개가. 2개니까 4개잖아. 4개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으면 이게 되네. 이런 짓을 하더라고. 개빡치다. 왜 하는, 아이씨, 이따위 짓거리를 왜 하는지 나도 잘 개빡치지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알아들어? 혹시 모르니까. 개빡치네. 그러면 요거지. 얘는 어떻게 돼? 탄소 1개랑 결합된 탄소가 탄소가 3개. 그지? 탄소 3개랑 결합된 탄소가 맞나? 1개지. 이렇게 해서 탄소 개수가 4개. 아이소뷰테인. 그지?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림을 그려라 라고 나오니까 개빡치지. 아니면 그림 보고 얘를 파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도 안 주고 뭐 누구의 이성질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놓고서 이따위로 나오고 하면, 자, 저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었구나라는 기억 때문에 한번 해봤다. 그냥 기본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 이성일체 그려보는 거. 이성일체 그려보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구나. 이성일체에 관련. 근데 이성일체, 구조 이성일체 관련해서 속상하지. 선생이 안 그랬지? 개똥 같은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똥꾸야. 왜 그리지도 않아? 응? 또 시험 일주일 남겨서 뭐 어떻게 하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탄소화물 요쪽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다고 그랬잖아. 어디까지 교재로 넣고 문제 난이도를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 막 너무 고민스러워서 막 지랄하다가 문제를 빼버렸잖아. 문제를 아예 빼버렸잖아. 차라리 이렇게 지금 하이탑은 나왔지. 하이탑을 해버릴까? 완전 9월달에 나오지라고.
작용기. 다음 34쪽으로 넘어가자. 탄화수소 유도체 하고 나오고, 탄화수소에 수소 하나랑 작용기가 교환돼서 특정 성질을 결정해 준단다. 응? 그래서 일단 요 작용기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물을 붙이는 거야. 물을 탄화수소에 수소랑 있는 걸 얘 떼고 이렇게 붙이는 거지. 떼고 붙이는 거야. 그러면 물에 탄소에 직접적으로 OH가 붙겠지. 이렇게 이 OH를 하이드로옥시해서 하이드록시기, 그지? 이름이 하이드록시기야. 작용기 이름은 하이드록시기고 일반명이 알코올이야. 요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탄소화합물이 알코올이라고 불리워서 저 하이드록시기를 알코올기라고도 해. 그래서 요 일반명에서 보통 화합물의 이름 짓는 방법이 유래돼. 알코올들은 특징이 뭐야? 올로 끝나. 그래서 너희들 자일리톨, 그지? 걔도 하이드록시기가 널려 있어. 6개나 있어. 뭐 메탄올 올로 끝나지? 에탄올, 프로파놀 뭐 이런 식의 올로 끝나. 그러면 OH가 붙어 있는 거야. 하이드록시기가. 페놀 들어봤어? 페놀. 그지? 폴리페놀. 커피에 폴리페놀이 그렇게 많대. 항산화제금을 그렇게 잘한대. 뭐 이게 페놀. 그 페놀은 벤젠구리에 OH가 달라붙어 있으면 페놀이야. 주의할 점은 요 에탄올, 알코올기, 페놀 제외한, 페놀은 안 나오니까 원래 알코올기는 이온화 돼 안 돼? 이온화 안 된다? 얘를 따로 쓰는 게 시성식이거든. CH3OH 이렇게 따로 수소 대신에 따로. 원래 얘 분자식으로 쓰면 CH4O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같은 음소끼리 몰았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쓰고 OH를 따로 이렇게 빡 표시해 준단 말이야. 작용기를. 이걸 시성식이라고 해. 작용기 자체가 특성치를 알려주는 거거든. 느낌 와? 멘솔.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소주 딱 마시면 그지? 에탄올. 그지? 응? 메탄올.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을 띈다. 맞아? 아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OH 붙어 있으니까 염기성 아니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중성이다. 이온 안 돼. 그런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낚아봤어. 낚이질 않네. 산성을 띈다. 아니요. 알겠어? 페놀은 산성을 띄어. 희한하게. 페놀은 산성을 띄어. 산성을 띈대.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알코올이야, 알코올. 알지? 하이드록시기를 가지면 알코올. 그리고 또 원래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물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 물에 수소 대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얘 떨어지고 얘 떨어져서 또 탄소 붙으면 이게 에터야. 에터기. 그래서 R, O, R- 이렇게. 요 R은 뭐냐면
얘도 작용이야 사실은. 비어서 작용이 뭐냐면 CH3 있잖아. 얘가 이렇게 작용기에 매달리잖아. 다른 탄소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 C2H5 그지? CnH2n 더하기 1의 형태를 띠는 얘를 작용기 취급하잖아. 얘가 알킬이야 알킬. 아까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그지? 해서 알킬 그룹 해서 메틸 CH3는 메틸 그룹, C2H5는 에틸, C3H7은 프로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에 대해서 배우지 않지. 요 R이 어디서 봤지? 생물할 때 아미노산 할 때 아미노산에 여기에 R 쓰잖아. 오씨 너무 판서를 열정적으로 했다. 그지? 으아! 저 R이 알킬의 약자래. 요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대학책이 유기화학이잖아. 유기화학책이 있더만데 내가 두 종류의 유기화학책을 앞부분만 읽었거든. 뒷부분은 너무 다 암기야. 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진행되고 어떻게 했을 때 저런 반응이 진행되고 그런 거 암기를 못하잖아. 그래서 유기화학 하면서 그 20가지 필수 아미노산 있잖아. 외우려고 막 해봤거든. 못해요. 딱 20가지도 못 외우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엄청 다양한 반응 과정을 어떻게 외우겠어. 그냥 앞에 기본적인 중심 내용만 두 종류를 읽었지. 물론 이제 권수로는 꽤 되는데 맥머리라는 사람이 쓴 저자 이름 맥머리라는 사람이 쓴 유기화학책을 두 판 읽었고 솔로몬이야 저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거를 몇 판 읽었는지 하나 읽었는데 다 보진 않았어. 앞에 이론적인 내용만 다른 구체적인 건 빼고. 근데 내가 어디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R이 알킬의 R이랑 또 다른 만약에 자기도 확신을 안 해. 그 책에서도 R이든지 아니면 REST 전체의 나머지의 앞글자 R에서 유래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더라고. 내 생각엔 알킬이 아니에요. 알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R 쓰는 거야. 탄화수소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에터야, 에터. 응? 에터. 얘 에터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겠지. 얘는 수소결합이라고 들어봤지? 수소결합. 들어봤지? 에터와 하이드록시기는 작용기 성질체가 될 수 있단다. 분자식이 똑같은데 C2H5OH가 되든 CH3OCH3가 되든 그지? 분자량 똑같고 하지만 성질은 전혀 달라. 그지? 얘 수소결합을 해서 끓는 점도 굉장히 높아. 얘에 비해서. 뭐 그런 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단다. 얘네 둘은 작용기 성질체가 가능해. 작용기 성질체가 가능하다.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자, 아무튼 그리고 포밀기가 있다. 포밀기. 포밀기. 탄소에 알킬기에 탄소에 이중결합의 산소
수소 이렇게 있으면 뽀밀기. 그리고 시성식으로 표현할 때 CHO 이렇게 쓴단다. 그리고 일반명은 알데하이드야.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된단다. 일반명이. 그래서 일반명이 얘네들 화합물 이름 짓는데 관여한다는 건 대충 알겠지? 하이드록시기, 일반명은 알코올. 그래서 올, 알코올이란 특성 때문에 올로 끝내는 거고. 알데하이드는 알로 끝내. 원래 기본명이 알로 끝내. 알로 끝내는데 그 옛날식의 표현으로 폼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를 다 쓰는 거고. HC, HO 이렇게 하면 얘 구조식 알지? 그지? 폼알데하이드야. 뽀밀기, 알데하이드. 둘 다 뽀밀기 두 개잖아. 양쪽에 폼알데하이드야.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여기에 CH3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있는 걸 아세틱이라고 읽나봐. 그지? 그래서 얘 OH 있으면 아세트산. 그리고 이제 여기에 CH3 있어서 요걸 케톤기라고 하거든. 가운데 아세톤이라고 읽는다. 자, 아무튼 알데하이드의 특성에 대해서 중요해. 얘네 둘은 굉장히 중요해. 성질 같은 경우에 성질은 뒤에 정리할 거고, 그리고 카본일기에서 일반명이 카본일기, 알킬기에 CO, 알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카본일기야. 케톤기라고도 해. 일반명이 케톤이야, 케톤. 일반명이 케톤이고, 그래서 온으로 끝나. 원래 방금 전에 썼던 아세톤 있잖아. 아세톤. 그 화학회에서 이렇게 읽어 하는 규칙성으로는 프로파논이야. 프로파논. 그렇게 불러야 정석적인 건데 원래 불러왔던 전통적인 옛날부터 불러왔던 이런 규칙으로 진짜 해서 온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옛날부터 아세톤이라고 불러왔다 보니까 그냥 아세톤 붙인 거. 자, 그리고 카복실기 하고 나와 있어. 여기에 OH가 붙으면 카복실기지. 얘 산성을 띈다. 그래서 얘가 일반명이 카복실산이야. 산으로 끝나. 알아들어? 카복실기는 카복실산. 그래서 아세트산. 산으로 끝나. 무슨 산? 그러면 COH가 있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터기가 있지. 에터. 에스터는 여기 OH의 요 위치에 H 위치에 R 이렇게 하면 에스터. 과일향 난대. 그렇다라고 하네. 암기할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자, 우리 알코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내가 정리해놨어. 알코올. 얘들아, 에탄올이 CH3 그지? 에탄올이 여기 한쪽 편의 수소에
OH로 대체된 거거든. 에탄올. 이렇게 되어 있는 알코올 아니면 프로판올 중에 CH3, CH2, CH2OH 이 끄트머리, 그러니까 여기에 OH가 매달린 거지. 탄소의 끝에 중간에 요 탄소랑 요 알코올이랑 프로판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케이스면 여기에 OH가 매달린 걸 표시한 거거든. 그렇겠지? CH3, CHOH. 그지? 이렇게 있는 알코올, 얘를 1차 알코올이라고 하고 얘는 2차 알코올이라고 한다.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괜히 했다. 자, 괜히 했네. 안 했어? 알코올 했지 학교에서. 근데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은 안 했어? 안 했어. 넘어가자. 좀 공부해야 되겠다. 완자. 근데 지금 완자 편집하느라 편집만 하고 있거든. 니네 거 완자. 그 숙제 나눠줬잖아. 원래 교사용이라서 파란색으로 답이 적혀 있어. 그거 지우느라 정신없거든. 내용을 확인하진 않고 그것도 지우고 있느라 정신이 없거든. 아니 내용 확인해야 되겠다. 내일이 안 보네. 아무튼 1차 알코올의 경우에 얘가 산화돼. 자, 에탄올을 산화시키자. 얘가 산화되면 두 단계를 거쳐간단다. 얘가 산화되잖아. 그러면 수소가 두 개가 빠져. 마이너스 2H. 수소 두 개가 빠져서 CH3, CHO 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다. 그래서 너희들 술 처먹고 막 속 쓰리고 머리 아프고 하다는 단계가 여기야. 간에서 에탄올이 산화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다.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한 번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돼. 여기에 산소 원자가 붙어. 간에서 이렇게 된대. 그러면 막 식은땀 나고 속 쓰리고 하다가 한 번 더 산화되잖아? 그러면 아세트산이 된대. 숙취가 해소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는 거야. 결국은 시간이 지나야 해. 시간이 지나야 해. 알아들어? 그래서 알코올은 이렇게 산화 반응이 두 번 진행돼.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이 있을까봐 교재에선 뺐는데, 그지? 교재에선 빠졌지? 교과서 보고 있거든. 교과서. 어디 출판사 교과서를 구했더라. 참고서 나오기 전에.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교과서에 없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거 넣어야 되지 않으려나? 뭐 고민하다가 얘는 한 것 같아? 학교에서? 것 같은데 안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알코올의 산화 반응이다.
이거 안 한 거 같은 애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할 수도 있잖아. 아닌가? 아니 구조의 성질체도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서 원래 타이핑 하다가 황급히 뺐어. 눈에 코 만들다가 엄청 오래 걸렸다니까 이거 만드는데. 교육과정도 잘 전해지지 않아서. 자, 아무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요 알코올의 특징 중에 요 OH가 있잖아. 그지? OH 때문에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생겨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요게 은근히 알코올 1을 확인하는 반응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에터하고 알코올하고 작용기 성질체라고 했잖아. 그치? 분자식은 똑같은데 작용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요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이란다. 에터는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을 안 해. 전혀 안 해. 하지만 알코올은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 물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걸 통해서 에터인지 알코올인지 확인한다. 알겠니?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에스터화가 있어. 에스터화. 그 너희들 아스피린 들어봤지? 아스피린. 살리실산. 그지? 아세틸 살리실산. 그 살리실산 이 탄소 벤젠고리에 붙어 있어. 벤젠고리.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하면 1.5결합이 강조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준단다. 동그라미로 그려줘. 그래서 한쪽에 수소 대신에 카복실산이 붙어 있고, 하이드록시기가 있어. 이게 살리실산이야. 살리실산에 뭐 결합시켜? 뭐랑 반응해? 아세트산을 반응시켜. 자, 아세트산 거꾸로 쓴 거야. 에스터화를 알려주려고. 에스터가 뭔지 알지? RCOOR 다시. 얘가 에스터야. 그러니까 얘랑 떨어져 나가서 물 분자를 만들고 붙어. 그럼 결과적으로 살리실산에 OCOCH3 이렇게. 여기가 에스터지. 그지? 이렇게 에스터가 형성되고 물 분자가 만들어진단다. 얘가 아세틸 살리실산. 아니, 아세틸 살리실산. 물론 이제 얘 촉매로 황산을 쓴다. 물 빼내는데 황산만한 게 없어. 물 쪽 빼내는데 황산만한 게 없어서 황산 쓰고 하니까 이제 잘 정제해야 되겠지. 황산을 없애는 과정으로. 그래서 나도 대학생 때 이거 실험실에서 만들었거든. 이따만하게 먹는 걸 도전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에스터화 반응이다. 에스터화. 아세틸 살리실산 대표적인 거고, 이
그래서 요 에스터와 반응, 요 에스터와 반응은 알코올하고 아세트산 아니 뭐냐 카복실산 사이의 반응이다. 어? 카복실산 사이의 반응이야. 알겠냐? 어? 카복실산에서 OH 날아가고 알코올에 H가 날아가는 거야. 아니? 일부러 보여준 거야. CH3 OH의 OH랑 어? HO CH2CH3 했을 때 요 H 요렇게 붙어서 날아가는 거야. 어? 이렇게 붙어서 물 만드는 거야. 어? 이게 에스터와 반응이다. 어? 알겠니? 응? 되겠어? 막무가내로 있는 바는 다 쓰면 안 되겠는데? 아까 1차 알콜, 2차 알콜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교재에서도 빠져 있었네. 아이씨. 이거 조사한다고 조사해서 교재 만든 건데. 아씨 깜짝이야. 응? 되는 거야? 혹시라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1차 알콜, 2차 알콜 이거 하면은 알려줘.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알콜 하려면 멀었겠지? 들어봤어? 계약 안 했어? 아, 아직 계약 안 했구나. 계약했어? 계약 아직 안 했어? 화요일 아니에요. 화요일이야? 계약 안 했네. 어? 언제야? 화요일이야? 하면 3년기 평행부터 하겠는데 해봐야 알지 뭐 그지? 제일 짜증나. 암기거든. 근데 나도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게 나도 납득이 안 가. 잘 외우는데? 그지? 어? 잘 외워. 이거 학력고사의 영역인 거야. 그 아까 1차 알콜, 2차 알콜 뭐 이것도 다 학력고사. 40년 전에. 우와. 그때도 중요한 거였거든. 야, 근데 작용기 적은 거 중에서 말이야. 어? 작용기 34쪽에 적을까 말까 되게 고민한 게 얘거든? 얘? 얘 알지? 무슨 기야? 아미노산. 어? 얘가 아민기야, 아민. 또는 아미노. 어? 아민기야, 아민기. 근데 저기에 아마 내가 이거 타이핑할 때 그 출판사 구입한 출판사에 책이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 안 적은 것 같은데 카복실산 있잖아. 카복실산 걔가 산성을 담당한다 그랬지. 얘가 염기를 담당한다. 어? 아민기가 염기를 담당해. 아민기를 가지고 있다 쓴맛나. 어? 아민기가 있다 그러면 이름이 뭐로 끝나? 인으로 끝나. 어? 사포닌 들어봤지? 인
무슨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게 다 질소. 얘가 이제 1차 아민. 알킬리가 2개 있으면 2차 차수라고 그 1차 알콜, 2차 알콜하고 똑같은 명칭이거든. 그래서 이게 2차 아민, 3차 아민 해서 아민들이야, 아민들. 그래서 아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염기성을 갖는데 이름이 인으로 끝난다. 마지막은 좀 재밌게 끝내고 싶어서 마지막은 좀 재밌게 끝내고 싶어서 이거 너무 지랄이지. 진짜 단순한 게거든.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차라리 그 구조의 성질체는 생각하고 그려보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 알코올의 반응이나 카복실산의 반응, 뭐 알데하이드의 반응 그냥 암기. 속상하다. 그걸 나도 이거 막 쓰고 나서 외우고 있네라는 거에 나도 감탄하고 있어. 이렇게는 안 써봤는데 아직도 외우고 있네. 그리고 타이핑할 때도 더 쳤다는 게 나도 놀랍긴 해. 자, 우리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이거 하라고 상한엄 하라고 했잖아, 그지? 해보자. 이게 답지가 없다 지금. 답지가 안 떠고 지우기만 했어. 지우기만 했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해보면 얘 읽어와봐. 이게 안 할 건데 읽어와봐.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너희들은 고민하지 마. 알았어? 나는 이거 없으면 막 문자 막 쇄도해서 뭐 파일 보내주세요를 막 지랄할 줄 알았는데 파일 보내주세요 몇 명 없었어. 그래서 파일 받은 놈 그지? 너 받았냐? 또 누구 받았냐? 몇 명 없어. 받았어? 보내주세요 한 놈이 없어. 이 똥강아지들한테. 여기다 해? 다음 주에 상황을 한 번 더 이거 숙제로 가져가 주고 탄소화물 숙제는 한번 또 만들어 보든지 해서 눌러.